나의 손은 매일같이 먼지를 닦아내고 있었다. 55년의 세월 동안 나의 손은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 혹은 무언가를 놓지 않기 위해 늘 움직여왔다. 지금 나의 손은 백만장자 박준호 회장님의 서재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있었다. 이곳은 그의 세계이자 나의 존재가 철저히 그림자로 남는 공간이었다. 서재의 공기는 무겁고 고요했다. 벽을 가득 채운 책들, 묵직한 가죽 소파,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잘 가꾸어진 정원.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스며들어 있었다. 나는 그 외로움이 나의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오르골을 닦다가 무심코 손을 댔다. 오르골의 태엽을 감자 작은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멜로디는 슬프면서도 아름다웠다.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어떤 기억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나는 멜로디에 이끌려 오르골 옆에 놓인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들었다. 사진 속에는 아구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긴 머리카락을 양갈래로 닦고 큰 눈망울은 초롱초롱 빛났다. 나는 사진 속의 아이를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아이의 눈빛은 나의 눈빛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나는 사진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나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나는 사진 속의 아이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아니 평생을 찾아 헤매던 나의 모습을 보았다. 나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파왔고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사진 속의 아이를 향해 나도 모르게 외쳤다. 아, 나의 외침은 서재의 고요함을 깨뜨리고 나의 텅 빈 마음속에 깊은 파동을 일으켰다. 그때 서재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박준호 회장님이었다. 그는 나를 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는 듯했다. 나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사진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나의 손은 떨렸고 나의 심장은 쿵쿵거렸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나의 말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저의 딸이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말에 나의 가슴은 다시 한번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의 딸, 사진 속의 아이는 그의 딸이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잃어버린 딸의 흔적을 찾고 싶었지만 그 아이는 그의 딸이었다. 나는 나의 잃어버린 딸을 그에게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것 같았다. 나의 이름은 김미영, 55세의 가정부이다. 나는 30년 전 나의 하나뿐인 딸을 잃었다. 나의 딸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떤 사고로 인해 나의 곁을 떠났다. 나는 나의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 나의 삶을 포기했다. 나는 남편과 함께 딸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려 노력했지만 남편 역시 나의 곁을 떠났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 나는 나의 딸을 잃은 슬픔과 함께 남편을 잃은 슬픔을 감당하며 살아왔다. 나는 이 백만장자의 집에서 일하며 나의 삶의 고통을 잊으려 노력했다. 나는 묵묵히 나의 일을 해나갔고 나의 존재를 지웠다. 나는 그들의 삶에 그림자처럼 스며들었다. 나는 그들의 삶에 그 어떤 방해도 되지 않는 그저 보이지 않는 존재로 그들의 편의를 위해 일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나의 존재를 지우고 싶었던 나의 마음속에서 나의 잃어버린 딸의 흔적을 다시 한번 발견했다. 나는 박준호 회장님의 딸에게서 나의 잃어버린 딸의 모습을 보았고 나의 텅 빈 마음속에 깊은 파동이 일어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을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잃어버린 딸을 그리고 나의 잃어버린 나의 존재를 찾고 싶었다.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나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미세한 파동이 일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백만장자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고 나의 손은 매일같이 먼지를 닦아내고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모두가 잠든 시간 나는 거대한 저택의 복도를 걸레로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저택은 넓고 화려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나의 마음속 공허함과 맞닿아 있었다. 나는 그 공허함 속에서 나의 존재가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 집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다른 직원들은 나를 그저 김 여사라고 불렀고 우리는 서로에게 업무에 필요한 말 외에는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과거에 대해 알지 못했고 나 역시 그들의 삶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투명 인간과 같았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갔다. 그렇게 하면 나도 그들도 상처받을 일이 없었으니까. 나는 나의 삶을 그들의 삶에서 완벽하게 분리시켜 놓았다. 나의 삶은 고단하고 외로웠다. 남편은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나의 하나뿐인 딸은 30년 전 나의 곁을 떠났다. 나는 매일 밤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고 혼자 잠들었으며 혼자 외로워했다. 나의 집은 나의 삶처럼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나의 딸이 쓰던 작은 방을 그대로 남겨두었다. 딸의 방에는 딸이 좋아했던 곰 인형과 내가 만들어준 작은 인형 옷들이 그대로 있었다. 나는 매일 밤 딸의 방에 들어가 곰 인형을 안고 잠들었다. 나의 눈물은 곰 인형의 털에 스며들었고 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파왔다. 나는 나의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 나의 삶을 포기했다. 나는 나의 딸을 잃은 슬픔과 함께 남편을 잃은 슬픔을 감당하며 살아왔다. 나의 삶은 그 어떤 의미도 가치도 없었다. 나는 그저 숨만 쉬며 살아가는 존재였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고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나는 나의 삶을 호텔 청소부 할머니 김복자로 그리고 백만장자 집의 가정부 김미영으로 살아왔다. 나의 삶은 고단하고 외로웠다. 나는 나의 삶에 그 어떤 희망도 미래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백만장자 회장님의 서재에서 나의 잃어버린 딸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의 딸 사진을 보는 순간 나의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잃어버린 딸의 모습을 보았고 나의 텅 빈 마음속에 깊은 파동이 일어났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잃어버린 딸의 흔적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 진실이 두려웠다. 만약 그가 나의 딸을 알고 있다면 그는 왜 나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았을까? 그는 왜 내게 그들의 관계를 숨겼을까? 나는 그 진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잃어버린 딸의 흔적을 찾고 싶었지만 그의 딸은 그의 딸이었다. 나는 나의 잃어버린 딸을 그에게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것 같았다. 박준호 회장님 역시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늘 공허했다. 그는 늘 혼자 밥을 먹었고 혼자 잠들었으며 혼자 외로워했다. 그의 곁에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그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식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었다. 그는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눈빛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고 그의 외로움이 나의 외로움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의 사건 이후 박준호 회장님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나를 투명 인간처럼 대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그의 집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였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나를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 그는 가끔씩 내게 말을 걸었고 그 말들은 나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 그의 말들은
업무에 관한 것들이 아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김 여사,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나는 그의 말에 당황했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시선을 피했다. 나는 그의 변화된 태도에 익숙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변화된 태도가 불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호기심을 느꼈다. 나는 그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늘 혼자 밥을 먹었고 혼자 잠들었으며 혼자 정원을 산책했다. 그의 곁에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그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는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나처럼 외롭고 공허했다. 나는 그의 외로움이 나의 외로움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서재를 청소하고 있었다. 회장님은 책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나의 일을 했다. 그때 회장님은 나에게 말을 걸었다. 김 여사, 잠깐 앉아서 차 한잔 하고 가세요. 그의 말에 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의 집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그가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받아들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따뜻한 차 한 잔은 나의 차가운 손을 녹여주었고 나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김 여사, 내가 당신에게서 나의 잃어버린 딸의 흔적을 찾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의 말에 나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나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아니 평생을 찾아 헤매던 나의 딸의 흔적을 찾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회장님, 저도 회장님에게서 저의 잃어버린 딸의 흔적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의 딸 사진을 보면서 저는 나의 딸이 살아있다면 저렇게 예쁘고 밝은 아이였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고백에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후회와 함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슬픔의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김 여사, 나의 딸은 30년 전에 나의 곁을 떠났습니다. 나는 나의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 나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나의 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딸을 잃은 슬픔과 함께 나의 삶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딸의 모습을 보았고 그는 내게서 그의 잃어버린 딸의 모습을 보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김 여사, 나는 당신에게서 나의 딸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당신은 마치 나의 딸 같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쏟아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아니 평생을 찾아 헤매던 나의 존재를 되찾았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달았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텅 빈 그릇이 아니었다. 나의 마음은 그의 따뜻한 사랑으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와 박준호 회장님의 관계는 조금씩 더 깊어졌다. 우리는 더 이상 주인과 가정부의 관계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따뜻한 눈빛은 나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고 그의 따뜻한 손길은
나의 차가운 손을 녹여주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아니 평생을 찾아 헤매던 아버지의 온기를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서재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30년 전 나의 하나뿐인 딸을 잃었다는 사실을 그에게 고백했다. 회장님,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나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곁을 떠났습니다. 나는 나의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 나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남편도 나의 곁을 떠났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나의 고백에 회장님은 나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나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김 여사, 미안합니다. 나의 딸도 30년 전에 나의 곁을 떠났습니다. 나는 나의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 나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나의 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딸을 잃은 슬픔과 함께 나의 삶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딸의 모습을 보았고 그는 내게서 그의 잃어버린 딸의 모습을 보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김 여사, 나는 당신에게서 나의 딸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당신은 마치 나의 딸 같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쏟아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아니 평생을 찾아 헤매던 나의 존재를 되찾았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달았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텅 빈 그릇이 아니었다. 나의 마음은 그의 따뜻한 사랑으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김 여사, 나는 당신에게서 나의 딸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당신은 마치 나의 딸 같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아니 평생을 찾아 헤매던 나의 존재를 되찾았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달았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텅 빈 그릇이 아니었다. 나의 마음은 그의 따뜻한 사랑으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존재를 되찾았고 나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나는 그를 통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곁에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나의 삶의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나는 그 빛을 따라 나의 삶의 어둠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 나와 박준호 회장님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고용된 가정부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내게서 딸의 온기를 느꼈고 나는 그에게서 아버지의 따뜻함을 느꼈다. 우리의 관계는 돈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넘어 진정한 이해와 사랑으로 맺어진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나는 매일같이 그의 곁을 지켰다. 나는 그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김 여사, 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마치 나의 딸이 내게 불러주던 자장가 같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아니 평생을 찾아 헤매던 아버지의 온기를 되찾았다. 우리는 함께 저택의 넓은 정원을 산책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김 여사, 이 정원은 나의 딸이 가장 좋아했던 곳입니다. 그녀는 이 정원에서 뛰어놀며 꽃들을 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는 그녀의 노래 소리를 들을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 이 정원은 내게 고통스러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회장님, 회장님의 딸은 행복했을 겁니다. 회장님에게서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나의 말에 그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내게 큰 위로를 주었다. 그의 품에 안겨 나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아니 평생을 찾아 헤매던 아버지의 온기를 되찾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돈을 위해 그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기 위해 그의 곁에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존재를 되찾았고 나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나는 그를 통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달았다. 나의 얼어붙었던 마음은 그의 따뜻한 사랑으로 인해 녹아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고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희망과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 덕분에 다시 살아있는 기분을 느낍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삶의 희망을 주었어요. 나의 말에 그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나의 마음속에 깊은 사랑을 심어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가정부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딸이었고 그는 나의 아버지였다. 나와 박준호 회장님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나는 그에게서 아버지의 따뜻함을 느꼈고 그는 내게서 딸의 온기를 느꼈다. 우리의 관계는 돈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넘어 진정한 이해와 사랑으로 맺어진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김 여사, 나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아니 평생을 찾아 헤매던 아버지의 온기를 되찾았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텅 빈 그릇이 아니었다. 나의 마음은 그의 따뜻한 사랑으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박준호 회장님은 서재에서 내게 낡은 사진첩 하나를 건넸다. 김 여사, 내가 젊은 시절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그의 말에 나는 사진첩을 받아들었다. 사진첩은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그 속에는 그의 젊은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사진첩을 넘기며 그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았다. 그는 젊은 시절에도 훤칠한 외모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며 나의 아버지와 놀랍도록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그의 젊은 시절처럼 훤칠하고 잘생겼다. 나는 그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서 잊고 살았던 나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다. 나는 사진첩을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춰 섰다. 그 사진은 젊은 박준호 회장님이 아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그들의 옆에는
올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서 있었다. 나는 그 소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그녀는 긴 머리카락을 양갈래로 닦고 큰 눈망울은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나의 30년 전 잃어버린 딸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의 눈빛, 그녀의 표정, 그리고 그녀의 작은 습관까지 나의 딸과 똑같다는 것을 느꼈다. 나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나는 그 사진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나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파왔고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회장님,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나의 물음에 그는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나의 반응을 보며 내가 어떤 질문을 할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나의 손을 잡아줄 뿐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잃어버린 아버지, 그리고 나의 잃어버린 딸의 흔적을 찾고 싶었다. 나는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나의 머릿속에는 온통 사진 속의 아이와 나의 딸의 얼굴이 겹쳐져 있었다. 나는 그에게 진실을 묻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 진실이 두려웠다. 만약 그들이 나의 딸과 관련이 있다면 그는 왜 내게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았을까? 그는 왜 내게 그들의 관계를 숨겼을까? 나는 그 진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잃어버린 딸의 흔적을 찾고 싶었지만 그의 딸은 그의 딸이었다. 나는 나의 잃어버린 딸을 그에게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것 같았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나는 진실의 문 앞에서 한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의 사진 한 장은 나의 평온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나는 나의 딸과 회장님의 딸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나는 그에게 진실을 묻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진실이 두려웠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나는 진실의 문 앞에서 한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나의 평화로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박준호 회장님의 자식들이 저택을 방문한 것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나를 향한 경멸과 불신이 가득했다. 그들은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오해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의 시선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들의 시선은 내게 굳게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어버리는 것 같아 나는 온몸이 떨려왔다. 김미영 씨, 요즘 아버지께서 당신과 자주 어울리신다면서요. 회장님의 아들이 나를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나를 향한 경멸과 불신이 가득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회장님의 딸이 계속해서 말했다. 솔직히 말하세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와 무슨 사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꿈 깨세요. 그녀의 말에 그녀의 남동생은 코웃음을 쳤다. 나는 그들의 말에 죄책감과 함께 깊은 모멸감을 느꼈다. 그들은 내가 나이가 많고 가정부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세웠다. 나는 그들의 편견과 무시 속에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회장님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저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친구일 뿐입니다. 나의 말에 회장님의 아들은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돈이라도 받으셨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당장 이 집을 떠나세요.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의 협박에 나는 온몸이 떨려왔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탐욕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때 회장님이 휠체어를 타고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는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는 자식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김미영 씨는 나에게 그 어떤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에게는 많은 것을 주었다. 그녀는 나에게 삶의 희망을 주었고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다. 그의 말에 자식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곧 자리를 떠났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회장님 앞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회장님께서 자식들과 싸우게 되셨어요. 제가 그냥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나의 말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김미영 씨 떠나지 마세요.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의 말에 나는 더 크게 울었다. 나는 그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그를 통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달았다. 나는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회장님의 자식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들은 나를 돈을 노리고 접근한 파렴치한 여자로 몰았을 것이고 나는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었다. 나는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회장님을 지켜주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들에게서 나 자신을 지켜야만 했다. 나는 내가 스스로 파놓은 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나는 회장님의 자식들과 대면하게 되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나를 향한 경멸과 함께 분노가 가득했다. 그들은 나를 향해 말했다. 할머니, 솔직히 말하세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와 무슨 사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꿈 깨세요. 그들의 말에 나는 온몸이 떨려왔다. 나는 그들의 편견과 무시 속에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떠나세요. 이 돈 받고 조용히 이 집을 떠나세요. 그러면 우리도 당신을 가만둘 테니까. 회장님의 아들이 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봉투 안에는 두툼한 현금 뭉치가 들어있었다. 나는 그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 속에서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돈의 그림자를 보았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저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나의 말에 그들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뻔뻔하기 짝이 없네요. 돈을 원하지 않는다니. 당신 같은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그렇죠. 그때 회장님이 휠체어를 타고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는 자식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김미영 씨는 내게 그 어떤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에게는 많은 것을 주었다. 그녀는 내게 삶의 희망을 주었고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다. 그의 말에 자식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곧 자리를 떠났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회장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나는 그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회장님께서 자식들과 싸우게 되셨어요.
제가 그냥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나의 말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김미영 씨, 떠나지 마세요.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의 말에 나는 더 크게 울었다. 나는 그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그를 통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달았다. 나는 회장님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용기를 얻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회장님,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회장님께서는 혹시 저를 아십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 없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의 딸은 30년 전에 나의 곁을 떠났습니다. 회장님, 혹시 저의 딸을 아십니까? 나의 물음에 회장님은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나의 반응을 보며 내가 어떤 질문을 할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나의 손을 잡아줄 뿐이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잃어버린 아버지, 그리고 나의 잃어버린 딸의 흔적을 찾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회장님,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저의 딸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나의 말에 회장님은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후회와 함께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슬픔의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김미영, 미안하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30년 전 어떤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너와 너의 딸이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헤어지게 되었다. 나는 너의 어머니를 잃고 너를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나는 너의 딸이 나의 손녀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고백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딸이었다. 나는 나의 아버지를 찾았고 나의 딸을 잃었다. 나는 그동안 나의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아버지는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잃고 나의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아왔다. 나는 그의 고백에 눈물을 쏟아냈다. 나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아버지를 찾은 기쁨과 딸을 잃은 슬픔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곁에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아버지가 있었다.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 고백 이후 나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나는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아버지와 딸의 존재를 확인했고 박준호 회장님은 내게서 딸의 온기를 되찾았다. 나의 마음은 충격과 슬픔, 그리고 기쁨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아니 평생을 찾아 헤매던 아버지의 온기를 되찾았다. 나는 그의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나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아버지를 찾은 기쁨과 딸을 잃은 슬픔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다. 그는 나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슬픔의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미영아, 미안하다. 내가 너의 어머니를 잃고 너를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너와 너의 딸에게 평생의 죄를 졌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고아가 아니었다. 나의 곁에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아버지가 있었다. 그날 이후 회장님의 자식들이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그동안의 오해와 편견을 뉘우치며 내게 용서를 구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할머니를 너무 몰랐습니다. 저희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들의 사과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나는 그들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다. 그들은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아버지와 딸의 존재를 확인하고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돈을 위해 그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기 위해 그의 곁에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존재를 되찾았고 나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나는 그를 통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달았다. 나의 얼어붙었던 마음은 그의 따뜻한 사랑으로 인해 녹아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고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희망과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덕분에 다시 살아있는 기분을 느낍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삶의 희망을 주었어요. 나의 말에 그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나의 마음속에 깊은 사랑을 심어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가정부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딸이었고 그는 나의 아버지였다. 나와 회장님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나는 그에게서 아버지의 따뜻함을 느꼈고 그는 내게서 딸의 온기를 느꼈다. 우리의 관계는 돈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넘어 진정한 이해와 사랑으로 맺어진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미영아, 나는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다. 너는 나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이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평생을 찾아 헤매던 아버지의 온기를 되찾았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텅 빈 그릇이 아니었다. 나의 마음은 그의 따뜻한 사랑으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나의 아버지 박준호 회장님은 내가 가정부로서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딸로서의 첫날을 시작하던 날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고독하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나뿐만 아니라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의 가족들이 함께 있었다. 그는 우리의 손을 잡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으셨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그가 그토록 원하던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 나는 그의 집에서 계속 살았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가정부가 아니었다. 나는 이 집의 딸이었고 이 집의 주인이었다. 아버지의 자식들은 내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내게 말했다. 할머니, 이제 저희는 할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은 할머니와 저희가 함께 관리하겠습니다. 저희는 할머니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들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고 그들을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고아가 아니었다. 나의 곁에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외로움을 잊고 살았다. 나는 매일같이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그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가 내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던 순간, 그가 나의 손을 잡고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던 순간, 그리고
그가 내게서 딸의 따뜻함을 느낀다고 말했던 순간까지. 모든 순간들이 나의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었다. 나는 그와의 관계를 통해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나는 오늘도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심었던 꽃들은 이제 만개하여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나는 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는 내게 말했다. 미영아, 이 정원은 나의 딸이 가장 좋아했던 곳입니다. 그녀는 이 정원에서 뛰어놀며 꽃들을 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는 그녀의 노래 소리를 들을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 이 정원은 내게 고통스러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었다. 나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했던 정원에서 매일같이 꽃들을 가꾸고 있었다. 그의 딸이 좋아했던 꽃들은 이제 나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나는 꽃들을 보며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렸고 그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가정부가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딸이었고 나는 그의 사랑 속에서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았다.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나는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다. 나는 오늘도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짓는다. 나의 삶은 더 이상 어둡고 외롭지 않다. 나의 삶은 그의 사랑처럼 아름답고 그의 따뜻함처럼 영원할 것이다. 나의 이름은 김미영. 저는 백만장자의 딸입니다. 저는 가정부로 일했는데 내가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그의 딸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돈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을 구원해준 그의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